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를 뚫을 수 있다는 공포는 어전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말로 시작해서 아직은 멀었다는 아니란 결론으로 끝나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 리플HI 낸 공식 문서를 보고 저는 이 논의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양자 컴퓨터가 무섭다는 말이 아니라 2028년까지 XRP 레저 전체를 어떻게 양자 내성 구조로 옮길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이 안전하다는 홍보가 아닙니다. 5년, 10년 더 나아가 세기를 버틸 수 있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리플이 스스로를 재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소름 돋는 장기 생존 전략을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구글 퀀텀 AI가 다시 불을 지핀 양자 위협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리플은 이번 문서에서 하비스트 나우, 디크립트 레이터, 하베스트 나우, 디크립트 레이터라는 무서운 시나리오를 짚었습니다. 악의적인 세력이 지금 당장은 암호를 깨지 못해도 일단 모든 데이터를 모아뒀다가 훗날 양자 하드웨어가 충분히 성숙했을 때 과거의 암호를 뒤늦게 깨뜨린다는 것이죠. 즉, 지금 안전하다고 영원히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이 제시한 2028년 전환 로드맵은 당장 내일의 가격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산이 10년 뒤에도 완벽히 보존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신뢰의 보험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이 시나리오는 장기 투자자라면 반드시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XRP가 단타를 위한 코인이라면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앞으로 5년, 10년 이상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장기 보유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양자 보안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의 존속 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당장의 편의성보다 장기적인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로드맵에 담았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넘어 기관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자산을 세기 단위로 보호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리플의 전환 로드맵이 유독 돋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체인들이 새로운 암호를 넣자고 말만 할 때 리플은 이미 기존 계정을 건드리지 않고도 키를 교체할 수 있는 네이티브 키 로테이션 기능을 구현해 뒀습니다. 무엇을 때려 넣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기존 사용자들을 안전하게 옮길까라는 이동 계획을 먼저 세운 것이죠. 이 치밀한 설계는 리플이 왜 단순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넘어 기업형 솔루션에 특화된 프로젝트인지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인프라의 위험은 이런 세심한 설계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2028년까지의 4단계 로드맵입니다. 1단계는 비상전환 계획인 대비, 2단계는 내년 상반기 NIST, 알고리즘 시험, 3단계는 하이브리드 롤아웃, 그리고 4단계가 2028년 전면 전환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는 도박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안정성을 확인한 뒤 서서히 이전하는 단계적인 설계를 택했습니다. 특히 리플은 양자 암호로 인해 늘어나는 네트워크 부담과 비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관들이 리플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리플의 구조적 우위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과거 공개 키가 이미 노출된 휴면 주소는 양자 공격에 가장 취약한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XRP 레저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한 번도 거래하지 않은 휴면 계정은 공개 키조차 노출된 적이 없어 오히려 공격으로부터 훨씬 안전합니다. 이는 리플이 처음부터 대규모 네트워크 이전을 염두에 두고 구조를 짰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설적인 혜택입니다. 자, 자산이 어떤 환경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가?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리플은 여기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이 경쟁은 리플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 이더리움은 레이어 전체를 뒤엎는 대규모 재설계를, 비트코인은 채굴과 합의를 중심으로 한 보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얼굴이지만 결국 모두가 지향하는 건 세기 단위의 금융 인프라로의 진화입니다. 리플이 제시한 2028년 로드맵은 이들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실무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들은 누가 더 화려한 마케팅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보안 로드맵을 가졌느냐를 기준으로 체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 AI가 취약점을 뚫는 시대에는 보안이 곧 권력입니다. 리플의 이번 로드맵은 단지 양자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AI 공격을 감당해야 하는 제도권 금융이 왜 XRP 레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의 방패입니다. 영지식 증명과 양자 내성 암호가 결합된 리플의 기술 스택은 이제 금융권이 요구하는 가장 까다로운 보안 표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도 보안을 강화하는 이 고집스러운 행보가
결국 리플을 가장 안전한 금융의 OS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을 내려보죠. 양자 위협에 대한 리플의 로드맵은 단순한 기술 소식이 아닙니다. 리플이라는 인프라가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살아남아 금융의 표준이 되겠다라는 장기 생존 전략입니다. 당장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세기를 버틸 인프라는 이렇게 조용하고 치밀하게 쌓여가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호재를 쫓기보다 리플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글로벌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지켜보십시오. 준비된 자만이 거대한 가치 재평가의 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